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 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5월 22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2의 미스터리 FM. 중간고사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축제 등 많은 행사가 몰려있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 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의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주말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깊이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별빛이 가득한 밤, 쉽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길 바라며 키겐과 새벽 공방의 별들도 눈 감은 밤 들려드릴게요. 하늘수 놓은 별들 중 왜 하필 그댈 사랑했나. I hate you, that I miss you. 가시처럼 맘에 걸린 말들이 둘씩 그 빛을 잃으면 나는 가장 슬퍼져. 별들도 눈 감은 밤 그대 내 곁을 떠나갔죠. 또 다른 사랑에 빠져도 쉽게 잊지는 못할 거야. Baby, you're my starlight. 난 너란 별을 공전해. And you're my last highlight. 그 눈부신 빛이 날 끌어당겼어. 오늘도 맴돌다 내 방처럼 불타. Doesn't matter where I am. 그저 그런 길자라도 괜찮네. You take me high. The city's so blind tonight. 별 하나 없는 밤 구름이 날 데려가. 이별이 까맣게 타버려도 우리가 더는 우리가 아니라 하여도 넌 내게 가장 맞는 옷 너에게만 반응했던 몸 얼어붙은 마음속 모드 어느 날 네가 던진 돌 아파도 난 웃을래. 함께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자유로운 지금이 더 외로워. 텅 빈 방은 나 홀로. 별들도 눈 감은 밤 그대 내 곁을 떠나갔죠. 또
코드네임 불가사의. 하고 여러분들은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고 계시나요? 미국의 뉴저지주에는 가는 몸통의 말과 비슷한 머리와 발굽을 가지고 있는 저지 데빌이 존재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박쥐의 날개와 악마의 꼬리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저지 데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뉴저지주의 아이스하키 팀인 데빌스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저지 데빌은 18세기 중엽부터 베런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뉴저지의 상징인 저지 데빌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저지 데빌이 파인베러스에 살던 리즈 부인의 13번째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12명의 아이를 낳은 그녀는 13번째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 후 13번째 아기는 마귀한테 주겠다고 소리를 치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리즈 부인의 뱃속에서 나온 저지 데빌은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펄럭이며 숲으로 날아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저지 데빌을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던 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지 데빌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840년 농장의 가축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주로 닭을 잡아먹었는데 기이한 비명을 지르며 나타나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가 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가 저지 데빌이 날개를 펄럭이고 날아간 후에야 집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지 데빌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보이지 않던 저지 데빌은 1909년 1월 16일에서 23일 사이 미국의 파인베러스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늦은 밤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며 비명을 질러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뒤 오랫동안 저지 데빌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존재도 서서히 잊혀져 갔는데요. 이후에도 저지 데빌은 목격되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아 현재는 친근한 존재로 무수히 많은 책과 영화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현재는 친근한 존재로 힘의 상징이 되기도 한 저지 데빌을 생각하며 트와이스의 시그널 들려드릴게요.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일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구치도 전혀 없나봐.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 언제부턴가 난 네가 좋아. 지기 싫다했어 바보야. 왜 이렇게도 내 맘을 몰라. 언제까지 이렇게 둔하게 내 친구로만 대할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 난 너를 원해, 난 너를 원해. 왜 반응이 없니. 만나는 마다 말을 담아. 찌릿 기다리잖아. 다 보이잖아. 왜 알지 못하니.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널 보며 웃으면 알아채야지. 오늘만 몇 번째 널 보며 웃는데. 자꾸 말을 걸면 느껴야지. 계속 네 곁에 머물러 있는데. 언제부터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일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역사저널 스캔들. (1945년 5월 4일)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연인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한 아돌프 히틀러.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먼저 베를린에 진입한 소련군은 히틀러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히틀러를 추적하다가 그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를 찾았지만 모두 디코이였다고 합니다. 디코이란 독일이 패망 이후 연합군의 히틀러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모아 히틀러 행세를 하게 한 위장 수칙이라고 하는데요. 히틀러 연구가들은 그동안 세계 언론에 공개된 히틀러의 시신들이 모두 디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5월 4일 오랜 연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한 후 청산가리를 먹었고 그의 시신은 친위대에 의해 화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2000년 1월 27일 러시아의 노동신문에는 히틀러의 유해가 소련군 병사에 의해 다른 소련 점령지로 옮겨 매장되었다가 1970년 동독에서 화장됐다고 알렸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히틀러가 죽지 않고 1945년 소련군에게 생포된 뒤 스탈린과 비밀협정을 맺고 남미로 탈출을 해 아르헨티나에서 살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은 전쟁이 끝난 후 남미로 독일 전범들이 대거 탈출해 숨어 있었고 아르헨티나의 외곽에 있는 독일인 소유의 한 호텔에서 히틀러를 보았다는 여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국민들에 의해 사지가 찢겨 처형된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의 마지막 모습을 본 히틀러는 자신도 언젠간 같은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눈으로 그의 죽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과 소련이 히틀러가 자살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 후에도 FBI가 계속해서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는 사실 등은 그의 죽음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더 많이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히틀러는 정말로 자신의 연인과 함께 자살한 것이 맞을까요? 히틀러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에스코트의 진짜 듣고 오실게요. 별것 아닌 일을 슬퍼하고 돌아와 네 얘기에 무심해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고 너와의 관계 자꾸 멀어져만 가고 서운하다는 말 너의 한마디에 난 또 괜히 화를 내고 남들에게 쓸데없는 공감 너에게 난 때때로운 빈 공간처럼 느껴졌을 거라 생각되지만 난 여태 한마디도 못했어 너와의 교감 다른 사람들보다 네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보다 네 눈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싸던 가면을 벗게 돼 그제서야 진짜인 내 모습을 보게 돼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말은 안 해도 바라만 봐도 너만 보면 진짜가 돼 이런 내 맘을 알아줘 말은 안 해도 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에게만 내 마음을 전부
사람보다 네가 소중하고 꼭 너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말은 안 해도 바라만 봐도 너만 보면 진짜가 돼. 이런 내 맘을 알아줘. 말은 안 해도 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너만 보면 진짜가 돼. 말은 안 해도 바라만 봐도 너만 삶의 보면 무게를 진짜가 벗기다 돼. 가짜가 이런 내 돼버린 맘을 세상에 알아줘. 너라는 말은 안 진짜가 해도 있어서 너만은 알게 진짜여서. 동심파괴 잔혹동화. 오늘 들려드릴 잔혹동화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디즈니사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관한 잔혹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흠이 없을 것 같은 디즈니 캐릭터들은 알고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들의 사연이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성격이 하나의 캐릭터로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먼저 라푼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라푼젤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자신보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공감을 하거나 연민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디즈니 캐릭터인 겨울왕국의 엘사는 광장 공포증이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데요. 엘사는 겨울왕국 영화 안에서도 모든 것을 얼게 만드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광장에서 혼자 있는 것을 꺼려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귀여운 소녀 앨리스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신분열증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비정상적인 정서체험, 사고와 동기, 행동의 총체적인 손상과 괴리 등을 수반하는 정신장애를 말하며 조현병이라고도 불리는 정신질환입니다. 앨리스가 조현병을 발병한 배경에는 집안의 화재로 인해 가족이 전부 죽고 홀로 살아남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이후 정신병원에 갇힌 앨리스는 조현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원더랜드라는 자신만의 세계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마냥 행복하기만 한 디즈니 속 캐릭터들도 모두 자신만의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었던 앨리스를 생각하며 영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의 OST인 Just Like Fire 들려드릴게요. I know that I'm running out of time. I want it all. And I'm wishing they stop trying to turn me off. I want it all. And I'm walking on a wire, trying to go higher. Feels like I'm surrounded by clowns and liars. Even when I give it all away, I want it all. We came here to run, run, run. We came here to run, run, just like fire, burning up the way. If I could light the world up for just one day, watch this madness, colorful charade.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ay. Just like magic, I'll be flying free.
different way, then play the game. And no matter the weather, we can do it better. You and me together forever and ever. We don't have to worry about a thing, about a thing. No. Just like fire, burning up the way. If I could light the world up for just one day, watch this madness, colorful charade.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here. Just like magic, I'll be flying free. I'ma disappear when they come for me. I kick that ceiling, what you gonna say?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here. Just like fire, fire. So look, I came here to run it, just cause nobody's done it. Y'all don't think I can run it, but look, I've been here, I've done it. Impossible, please, watch I do it with ease. You just gotta believe, come on with me. Just like fire, burning up the way. If I could light the world up for just one day, watch this madness, colorful charade.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ay. Just like fire, burning up the way. If I could light the world up for just one day, watch this madness, colorful charade.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ay. Just like magic, I'll be flying free. I'ma disappear when they come for me. I kick that ceiling, what you gonna say? No one can be just like me anyway. Just like fire, fire. Just like fire. 하고 여러분들은 자신만 알고 있는 혼자만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비밀이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뜻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만 알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불교에서 비밀은 참된 의미를 숨기고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이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나중에는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주영, 제작가 방송의 저 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수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7년 5월 20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E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